자, 10월의 첫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휴장을 마치고 경마가 시작이 되고, 또 경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제 월요일 10월 9일 경마가 시행이 되는, 결국 금요일부터 생각하면 4주 경마입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체력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4일씩이나 하는데 4일을 다 간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재미있는 편성이 있는 그런 날을 좀 택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마한다고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것도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올해 경마 자체가 상당히 좀 평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혼종 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마들의 능력 자체가 좀 많이 평준화돼 있다. 그리고 뭐 사전 예상을 하는 뭐 저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경마,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조금 낫다.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사전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은 좀 포인트를 달리 보는 그런 좀 예상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서울 경마가 토, 일, 월 3일간 이제 30경주가 치러지는데 생각보다 편성 두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마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고, 자, 2세마 치고는 조금 늦게 데뷔전을 치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행심사라든가 혈통적 기대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눈에 띄는 마필들이 몇 두 보이는 그런 경마입니다. 다만 신마 경주라는 거는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경마가 시작이 되면 인기도는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역시 아무래도 좀 인기마 접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뭐 신마에서 인기마 접종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뭐 혈통적 기대치, 그리고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 그리고 요즘 특히 중요한 거죠. 기수, 어느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뒀을 때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 4번마 포보제니아, 그리고 6번마 글로벌 코디, 10번마 스타터,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빅토리 실버라든가 5번마 큐피드 모닝,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이 중에서도 이 10번 게이트에 있는 스타터, 믿고 보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9월 8일 주행심사에서 주행심사 기록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또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까지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6번마 글로벌 코디 역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주행심사에서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잡고 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 경주 1000m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포보제니아가 한세네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4번마 포보제니아와 6번마 글로벌 코디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 조교 모습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코디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요. 이 5번마 큐피드 모닝, 제가 잘 믿지를 못하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이 지금 주행심사를 좀 두 번을 받았죠. 주행심사를 두 번을 받은 마필이 그렇게 강한 능력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그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좀 부담 없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이 11번 마 강한누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성혁 기수가 좀 살아나기를 좀 바라는데, 자, 이마필이 글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신마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마필이 어느 정도 뭐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 뒷심은 좀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물론 1000m 단거리 데뷔전이기 때문에 좀 순발력에서 다른 마필에 좀 뒤처진다면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불리하기는 한데, 이 마필은 꼭 이번 경주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두시면, 어차피 이 마필들이 계속해서 출전들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서 한번 좀 봐두시기를 좀 바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일경주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자,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스타터, 6번마 글로벌 코디, 그리고 5번마 큐피드 모닝,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강한누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일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자, 이번 경주와 일경주를 비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 뭐 신마 경주니까 역시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뭐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7번마 자이언트 M, 9번마 로열 베스트, 10번마 월드 세넌스, 이 세 마필이 상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7번마 자이언트 M은 이제 8월 18일 날 이제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근데 뭐 그저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직전 연습 주행에 나와서 10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상당히 마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변화가 한 달 만에 조금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480km대의 마필입니다. 마필 체형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약간 좀 무거워 보입니다, 마필이. 그래서 이 마필은 현장 체크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1000m 단거리예요. 단거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신마들인데, 이 자이언트 M이라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가는 마필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마필이 좀 무거워 보이게 되면 마지막에 끝심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그리고 마필의 변화, 연습 주행까지 하는 그런 의지로 봐서는 7번마 자이언트 M이 이번 경주에서는 뭐 강력한 축마가 될 가망이 높지만 좀 의외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9번마 로열 베스트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푸르칸 기수가 점점 이제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푸르칸 기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마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좀 한계도 좀 안고 있는 그런 기수로 보여지고요. 자, 10번마 월드 세넌스는 뭐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고요. 역시 자이언트 M과 같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신마의 외곽 게이트에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어쨌든 뭐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월드 세넌스 신마기는 하지만 좀 강한 말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세 마필이 좀 입상 확률이 현재로 봐서는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여기서 최고 인기마가 될 7번마 자이언트 M을 좀 약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이 3번마 글로벌 매니와 5번마 프레시맨. 특히 이 중에서도 이 5번마 프레시맨,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주행심사는 뭐 주행심사답게 뛰었습니다.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뛰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세네 자마거든요. 자, 게이트도 5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죠. 그러면 저는 프레시맨이 이번 경주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게 되면 9번마 로열 베스트의 전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역시 인기만인 10번마 월드 셔넌스도 좀 어려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5번마 프레시맨이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가서 경주를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면 앞선에서 갈 수 있는 9번마 로열 베스트, 10번마 월드 셔넌스, 5번마 프레시맨, 이 선에서도 끝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이 무뎌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3번마 글로벌 매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들이 좀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문제는 이 7번마 자이언트엠입니다. 이 마필을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필은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추천은 일단 5마필입니다. 3번마 글로벌맨이, 5번마 프레시맨, 7번마 자이언트엠, 9번마 로열 베스트, 10번마 월드 세넌스, 이렇게 5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배팅은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배팅은요. 그럼 적중만 하는 배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마 자이언트엠의 상황이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만약에 7번을 내가 과감하게 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마필의 조합은 어떤 조합을 해도 어느 정도의 배당은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7번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마번을 압축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배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2세마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2전, 3전 정도까지 뛰었던 마필들이고요. 그 속에서 크게 그 가능성을 보이지는 못한 그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나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 보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약간의 좀 의외성이 좀 있는 경주다. 다시 말하면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를 조금은 안고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좀 복병마 위주로 좀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2번마 모닝볼드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 후에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텼던 마필인데, 자, 그 다음 경주에서 뭐 좀 강자를 만났죠. 뭐 라라케이, 뭐 미라클한강, 뭐 이런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좀 강적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입니다. 자, 직전 경주 비록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물론 이 모닝볼드가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2세 강자 틈에서 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떤 특징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팩트가 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물론 게이트의 이점과 안토니오 기수라는 그런 장점을 좀 안고는 있지만 좀 다소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 이 점이 저는 좀 불안 요소로 보이고 있고, 전개에 있어서도 전개가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전개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인기 마필이 이 9번마 파이널고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만데, 글쎄요, 저는 왜 이 마필이 인기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4번마 신의 운명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200m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순발력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김철호 기수라면 이 4번마 신의 운명 선행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1번마 스톤브레이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게이트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르게 갈 그런 경주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번마 스톤브레이커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뒷심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뒤에서 놀았던 그 타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비로소 과연 이 마필이 뒷심이 있는 마필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 칼의 자마고요.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 2점도 있다.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스톤브레이커에게도 마지막에 한 발의 찬스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예상으로 보는 맛빌은 이 8번마 아크로마린입니다. 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스타트가 되지를 않으면서 뭐 경주 자체를 망치고 말았던 맛빌인데, 자, 디바인 파크의 자마입니다. 디바인 파크의 자마가 생각보다 순발력이 좋은 맛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아크로마린이 선행을 갈 것이다라고 솔직히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이럴 때 느닷없이 신영철 교수가 8번마 아크로마린을 가지고 선행으로 끌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솔직히 조교로는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맛빌이 5번마 학산마초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왔는데 솔직히 이 두 번의 경주력으로 봐서는 이 편성에서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맛필이긴 한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맛필의 변화가 좀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추열 기수 이 맛필을 가지고 저는 뒤에서 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초반에 조금은 빠르게 붙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준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선입권의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뒷심 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맛필이 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조교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약간의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고 인기마가 나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신의 운명, 5번마 학산마초, 1번마 스톤브레이커,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아크로마린, 이 8번마 아크로마린의 기습 선행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좀 부진마 경주라고 좀 봐야 되고요. 부진마 경주다 보니까 뭐 뚜껑이 열리면 인기마는 있겠지만 인기마를 과신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인데, 자,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요, 8번마 라온 에어포스 그리고 10번마 파워풀 비전,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펼치는 가운데 5번마 태평무, 6번마 위너 드래곤, 7번마 새벽불빛, 이 세 마필이 선입 전개. 그래서 이 앞선에서 전개할 마필들로 끝난다라고 보는 사전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5마필이 인기마들이에요. 근데 이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솔직히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될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8번마 라온 에어포스나 10번마 파워풀 비전,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승세의 원인은 뭐냐 하면 앞선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산마 육군 경주 1200 단거리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유리한데 문제는 이 두 마필이 뒷심은 그렇게 검증이 안 된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필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이 8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조금은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수로 봤을 때는 또 이역 기수가 이런 편성에서 선행을 놓치진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 저는 이 두 마필 중에서 앞선 전개할 수 있는 한 마필 정도는 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선입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5번마 태평문화, 6번마 위너드래곤, 7번마 새벽불빛, 뭐 이 마필들이 그럼 과연 쉽게 앞선의 마필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들이냐면 저는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6번마 위너드래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가망은 좀 높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교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는데 처음은 9번마 내길의 캡틴입니다. 자, 2세 마필이죠. 2세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이고 이 당시에 가나파워가 강하게 선행을 끌었던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이경재 출전했던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좋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번 2회전 경주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지만 졸전을 펼치고 말았고요. 그 다음번,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는 아예 스타트 자체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이 마필을 지금 장추열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문정균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다. 장추열 기수와 문정균 기수를 단순 비교하자면 당연히 장추열 기수가 기승한 것이 조금은 더 낫습니다. 난데 이 장추열 기수가 좀 극단적인 기수예요. 아예 선행을 가버리던가 아니면 바닥 추입을 하던가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수인데 이 문정균 기수는 상당히 좀 꾸준하게 기승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기습 선행도 잘 나가는 그런 기수거든요. 자, 이 내길의 캡틴도 이 라운 에어포스나 파워풀 비전이 선행을 갈 때 따라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선입권에서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3번마 투투 썬더입니다. 자, 직전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 마필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뒷심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이 투투 썬더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8번마 라운 에어포스나 10번마 파워풀 비전이 강하게 앞선 전개를 하겠지만 선입권에서도 만만치 않은 압박이 가해질 것이고 이 두 마필이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두 마필의 뒷심은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진마 경주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를 뒤로 돌리고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배당 공략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라운 에어포스, 9번마 내길의 캡틴, 10번마 파워풀 비전,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투투 썬더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특히 이 3번마 투투 썬더 현장 상태 점검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를 믿을 것이냐, 받을 것이냐, 요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거센 반격, 2세 수말인데, 어쨌든 2세마의 강자입니다. 근데 지금 강자 틈을 좀 벗어났어요. 거기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이마필이 직전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 나왔었죠. 근데 게이트가 뒤로 밀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자기 걸음을 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5등급 경주기는 한데 편성이 그렇게까지 막 강편성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게이트 1번 게이트의 거센 반격이 신영철 기수가 절대 뒤에서 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가 이 2번마 원더풀 파고입니다.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선두권을 장악한 이후에 여유 있게 좀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순발력은 나름 있었지만 좀 빠른 편성에 붙으면서 조금 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경주인데, 마찬가지로 승군전이긴 하지만 역시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제 선행 승부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km의 감량이 좀 또 있기 때문에 원더풀 파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행 승부를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마필이 다 2세 마필.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번마 거센 반격과 2번마 원더풀 파고가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압도적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4번마 마이티 탭이나 9번마 대박스타 정도가 이제 그 복병권에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3번마 글로리 K까지 이렇게 가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기마를 만약에 이번 경주를 믿는다면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1번, 2번 공략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인기마 중에 어느 한 마필은 내가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배팅을 마시거나 아니면 배당마를 놓고 가볍게 공략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솔직히 1번마 거센 반격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이번 편성에서 저는 믿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2번마 원더풀 파고입니다. 이 원더풀 파고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9번마 대박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 마필은 뭐 국산마, 그러니까 4군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강급마거든요. 강급을 하고 최근에 두 번의 5군 경기에 나와서 그냥 4착만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강급을 했어도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하향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의 경주가 다 1400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1300입니다. 그러면 선행 욕심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9번마 대박스타와 2번마 원더풀 파고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원더풀 파고가 과연 이 선행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저는 좀 불안 요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마 인기만 두 마필을 공략을 하시려면 솔직히 단방 승부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단방 승부를 가기에는 저는 위험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거론되는 이 3번마 글로리 K나 4번마 마이티 탭보다는요, 전개로 봤을 때, 순수하게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7번마 국카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복마죠. 기본적으로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후미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1번마 거센 반격과 2번마 원더풀 파고 9번마 대박스타가 앞선에서 막 싸움을 하다 끝난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인데, 어쨌든 선행마가 앞선에서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전개 유리한 마필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국카보를 좀 강하게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날렵한 그런 마필인데 약간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교 모습이고요. 현장 상황이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국가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경험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전개도 유리하다면 물론 뭐 능력상으로는 국가보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개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거센 반격, 2번마 원더풀 파고, 9번마 대박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국카보,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 1번마 거센 반격과 2번마 원더풀 파고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이 조합까지도 연두에 둔다면 단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조합에서 어느 한 마필이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더라. 그러면 소액 분산 베팅으로 가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 이후 좀 부진을 겪고 있는 부진마와 그리고 신마들 간의 한판 대결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JS 로드, 4번마 차돌런, 10번마 플라잉스타 이 세 마필이고요. 복병권에 이제 9번마 성운 크라운 정도가 거론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JS 로드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게이트가 불리하기는 했지만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고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데뷔전에서 이제 선행을 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간다면 조금은 더 유리할 텐데, 물론 직전 경주가 상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검증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10번마 플라잉스타,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이세마 강자 틈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성적은 좀 내고 있는 마필이고 발전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조금은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마필은 선행을 고집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가 좀 유리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아직 그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단점은 없잖아 있고 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가 현군의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20번마 플라잉스타 입장에서는 승군전이거든요.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거고, 자, 1번마 JS 로드와 함께 선행 경합을 벌일 마필인데, 자, JS 로드가 강할 것이냐 플라잉스타가 강할 것이냐, 저는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온다, 이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이 무리를 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1번마 JS 로드는 직전에 9번 게이트의 단점이었는데 1번 게이트로 왔다라는 게 상당히 유리해진 거고요. 자, 10번마 플라잉스타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게 불리해졌는데, 그럼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어느 마필이 더 나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JS 로드보다는 플라잉스타가 조금은 더 기본 능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JS 로드는 포인마기 때문에요.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필의 전개로 봤을 때 좀 어려웠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지금 사전 인기도에선 4번마 차돌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20번을 나와서 우승 2번, 준우승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이 싸운 모습을 보면요, 마지막까지도 근성 있게 싸웠다, 이 점 때문에 좀 높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안토니오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부담 중량이 올라갔죠. 물론 직전에 수수기수가 기승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5kg라는 게 적정 중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으니까 유리한 거죠. 근데 저는 포지션 자체가요, 이 차돌론도 보통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 경합을 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뒷심은 발휘할 수 있는데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여기에 9번마 성은 크라운까지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막판 뒷심을 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번마 차돌론, 9번마 성은 크라운, 1번마 JS 로드, 10번마 플라잉스타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앞선을 갈 수 있는 1번마 JS 로드나 10번마 플라잉스타 이 두 마필의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강하게 선행을 끌고 만약에 버티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저는 4번마 차돌론이나 9번마 성은 크라운이 올라오기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상외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제가 보는 마필은 일단 8번마 두손 클래식입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빅토르 기수가 기승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그런 마필은 아닌데, 뭔가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자, 김동수 기수, 강한 느낌은 없지만, 마지막에 부드럽게 치고 올라오는 능력은 특히나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마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정말 결대로 탄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두손 클래식이라는 마필이 어떻게 보면 김동수 기수 기승 스타일에는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 5번마 당찬대보 이 마필 현장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필이요.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승군전에서 완패를 했는데 이때 싸운 마필을 보시면 영영삭스, 금빛마, 지모션 이런 마필들입니다. 다 지금은 4군, 3군까지 다 올라간 마필들이죠. 자, 이런 마필들과 싸웠었는데 장기 휴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세 가장 꽃피울 수 있는 3세 시절을 통째로 지금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마필이 일단은 뭐 장기 휴양이라는 것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특히나 조금 주저하는 이유는 이 주행 심사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필들이 당일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배팅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전 예상에서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필이 지금 이런 마필입니다. 과거에는 좀 장기 휴양을 했던 마필들은 휴양 복귀 전에서 그렇게 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일부러 휴양도 갔다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휴양을 가면 어느 정도 만들어서 와버리기 때문에, 휴양을 하고 온 마필이 바로 복귀 전에서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도 좀 감안을 한다면 5번마 당찬대보도 현장 체크는 좀 필수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입상 가능마로 1번마 JS 로드, 10번마 플라잉 스타, 8번마 두손 클래식,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당찬대보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달빛 조각사, 6번마 라온 엠파이어, 11번마 붉은 마드레, 이 세 마필이 인기 1, 2, 3위를 좀 나눠 가질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 중에서 이 1번마 달빛 조각사,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였지만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아마 이 라라케이라는 마필이 그 정도 화제성을 몰고 오는 추입이 아니었다면 달빛 조각사가 우승을 차지했을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제 3전째 접어드는 신마죠. 그리고 승승장구 국산마 4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게이트 1번 게이트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 경주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세 마필, 인기마 세 마필의 능력이 한 수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은 크게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이 세 마필 선에서 저는 끝난다고 보고 다만 저배당이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다시 말하면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고요. 자, 일단 달빛 조각사의 순발력, 그리고 이 6번마 라온 엠파이어, 라온 시리즈의 말답게 기본적인 순발력과 그리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4군에 승군한 이후에
솔직히 인기도에 부응을 못하는 약간은 좀 컨디션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아마 달빛 조각사를 앞에 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11번마 붉은 마드레죠. 자 직전 경주에서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역시 저와는 사대가 잘 맞지 않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타트가 너무 안 됐죠. 그러면서 이 마필이 지금 국산마 4군에서 지금 적응기를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뒷심도 갖고 있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제대로 어떤 병치레 없이만 성장할 수 있다면 최상위군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경주가 1300m 선행마에 유리한 경주거리이긴 한데 과연 유승환 기수가 얼마나 빨리 앞선에 붙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저는 좀 달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전개로 봐서는 11번마 붉은 마드레의 전개가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번마 달빛 조각사가 놀라운 순발력을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뒷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강적기랑 싸웠던 전적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번 경주에는 자 직전 경주에는 이 달빛 조각사가 앞선에 나가면서도 좀 경합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경합 없이 갈 가망이 되게 높습니다. 왜? 문세영 기수가 라온 엠파이어를 가지고 초반부터 막 달빛 조각사에 달려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아마 5번마 서울 크라운 뭐 이 마필 정도 아니면 7번마 화수군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 좀 나가기는 할 텐데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는 달빛 조각사를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달빛 조각사 6번마 라온 엠파이어 11번마 붉은 마드레 저는 이 세 마필만 딱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현장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실버마 붉은 마드레를 축으로 갈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8경주인데 국산마 6군이다. 이것도 참 좀 예외적인 경우죠. 자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부진마입니다. 전부 다 부진마기 때문에 보여준 모습이나 걸음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우열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근데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역시 세 마필 인기마 세 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자 직전 7경주에 추천했던 세 마필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7경주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7경주에 저 달빛 조각사나 라온 엠파이어 붉은 마드레 이 세 마필 중에서 1, 2등이 나오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크게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회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좀 다릅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할 말은 세 마필입니다. 1번마 신의 함성, 2번마 킹고태양, 3번마 스마트삭스. 결국 안게이트에 있는 세 마필인데 세 마필의 특징이 다 앞선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특별히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그렇다면 강한 믿음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거든요. 자, 2번마 킹고태양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기마였습니다. 인기마인데 아쉬움만 계속 주고 있었죠. 직전 경주에서는 일본 게이트에 2점도 안 왔는데 특별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물론 짝자 없이 3착을 했지만요. 자 이번 경주 1200m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저는 이 킹고 태양을 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앞선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마필의 능력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7마필에 비해서는 저는 킹고 태양이 당연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문제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필의 상태로는 이 3번마 스마트삭스 이역 기수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이번 마 킹고태양이라든가 4번마 메티스 썬더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나가려고는 하겠지만 저는 마음 먹는다면 좀 이역 기수가 이 스마트 삭스를 가지고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티기도 가능한 거고요. 자, 1번마 신의 함성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이 마필이 만약에 초반에 앞선의 마필드가 너무 좀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솔직히 치고 올라올 힘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가 어떻게 하든 초반에 붙여야 됩니다. 붙여놓고 가면 마지막에 한 발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왜? 편성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편성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역시 인기마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의외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어느 마필을 축으로 가느냐 또는 어느 마필을 1등 마필로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배당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역시 1번 신의 태양, 2번 킹고 태양, 3번 스마트 삭스인데 이 세 마필 중에서 저는 이 3번마 스마트 삭스 이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서울 경주의 후반부는요,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조금 높은 그런 편성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그 인기마들 간의 능력 편차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마필이 한 서너 마필이 나오는데 이 서너 마필 중에서 어느 한 마필이 강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필이 별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인기마 혼종 구도를 흐를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그렇게 막 높은 고배당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팅하기 좋은 그런 배당이 형성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배팅을 하면서 배당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경마가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결국 축마 선정이 중요하죠. 자, 전체 11마필 출전하는 국산마 상군의 1800m 경주입니다. 마필 하나는 보겠습니다. 자, 1번마 위너블루. 일단 뭐 믿고 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국산마 상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인데 계속해서 아쉬운 지금 3착입니다. 뭔가 한 발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보면 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을 지금 남길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추입 타이밍, 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쨌든 이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선행, 강선행마가 나오는 경주에서는 위너블루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선이 좀 두터워지는 그런 그 편성, 그런 전개에서는 이 위너블루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험이 많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이트 2점으로 초반 선의권 자리 잡기는 상당히 좀 용이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상권에 좀 근접해 있는 마필로 보이고요. 자, 2번마 타우루스퀸.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 보시면 경기도지사배, 다음에 오크스배, 이렇게 지금 2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고요.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는 점순위고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한 그런 경주입니다. 이 타우루스퀸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위군까지, 최상위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뭐 대상경주 또는 뭐 초일류마 뭐 이런 마필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강자가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말.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행마도 아니고 극단적인 바닥 추임마도 아니고
편성에 따라 전개에 따라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맞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우루스 퀸은 이번 경주 지금 장거리 1800m에 나왔지만 뭐 오크스베에서도 한번 경험은 했었고요. 어쨌든 장거리 2000m까지도 뛰었던 맞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승분전이죠. 승분전이기 때문에 뭐 3kg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 이거는 장점이 될 것이고 싸웠던 상대들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3세 최상위군의 맞빌들과 계속 겨뤘던 맞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용호지만은 최근에 좀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컨디션이 조금 저하된 맞빌인데 이 맞빌도 보시면요. 이착이 많은 맞빌이죠. 이착이 많은 맞빌이기 때문에 좀 근성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원더풀 데블은 막판 뒷심을 좀 갖고 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자 5번마 타이탄 삭스가 아마 이번 경주에 지금 복병으로 많이 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타우루스 킹과 1700m에서 겨뤄서 이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약간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지만 강자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번 경주도 생각보다 좀 센 편성을 만났습니다. 타인타삭스 입장에서는요. 자 6번마 심플 스타일은 이제는 좀 놔줘야 될 마필이죠. 이 마필도 인기권의 마필이었던 마필인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6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7번마 뉴청파는 당일 현장 컨디션은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마 이번마 타우루스 퀸이 선행을 좀 갈 가망이 좀 높죠. 그 강편성 선행 강편성이 아닌 경주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우루스 퀸이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이 말은 따라가는 전개 가능한 마필인데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누청파입니다. 이번 경주에 기습 선행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다만 이제 승군한 이후에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는데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선행마라면 조금 그래도 조교 모습이 좀 빨탄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개로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좋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8번마 엘리트라인은 이 마필도 이제 6세가 된 마필입니다. 이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띄워줄 마필로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나오질 않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글로벌 영웅, 11번마 파이어파워. 자 이 두 마필이 25조 전순규 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이름값으로 보면 11번마 파이어파워 이 마필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의 컨디션이 이 9번마 글로벌 영웅이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0번마 쿨 프린세스는 지금 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직전 8월 5일 경주에서 이제 능력 부진이 나온 마필이고 여기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11번마 파이어파워 직전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직전에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했는데 물론 이때 상대가 좀 강했죠. 원더풀 슬루라든가 월드레이서 업타운이죠. 뭐 이런 마필과 싸웠고 글로벌 영웅과 같이 싸워서 글로벌 영웅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파이어파워는 순발력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뒷심도 있는 전개의 이점은 좀 안고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하다 그런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래도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몫은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 선정구도입니다. 인기마 선정구도인데 인기마 중에서 이 2번마 타우루스 퀸을 좀 강하게 보고요. 생각보다 1번마 위너블로 이 마필을 조금은 약하게 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보이는 만큼의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배당이 나온다면 이 9번마 글로벌 영웅 쪽에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타우루스킨, 9번마 글로벌 영웅, 1번마 위너블루,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파이어파워, 이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600m입니다. 자, 1600m 경주를 가지고 솔직히 뭐 예상가들도 상당히 많이 좀 평이 엇갈리죠. 어떤 평이 엇갈리냐면 1700m처럼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하다. 솔직히 이게 정설입니다. 1600m에서. 근데 경주 결과를 보면요. 외곽 게이트 추임마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600m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그런 경주 거리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시면 안게이트 선행마가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도 1600m가 기본적으로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하다.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정쩡한 선행마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이 2번마 울프 플레이 과연 이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죠. 자, 직전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압도적 인기 1위였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가고 1200m 단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 울프 플레이가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덜미를 잡혔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경마라는 게 이해로 되는 경주 그런 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 울프 플레이의 그날 마필의 상태가 솔직히 뭐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경마가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울프 플레이가 이때 입상을 못한 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게이트에 1600m다. 당연히 선행을 노리겠죠. 그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틸가망 제일 높은 마필이 이 울프 플레이입니다. 근데 전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옥룡도 상당히 좀 빠른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8번마 천지광풍, 9번마 하이그랜드, 10번마 배다리 왕자 다 앞선이 빠른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갇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갇힌 거를 뚫고 나와야 돼요. 초반에 만약에 갇히지 않고 뚫고 나올 수 있다면 울프 플레이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주로가 있으면 울프 플레이가 선행을 가는데 선입권이 엄청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울프 플레이 입장에서는 편안한 전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뒤에 마필들이 이 울프 플레이를 넘어서서 앞선으로 가는 전개가 나오게 되면 울프 플레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이 울프 플레이의 걸림돌이 될 마필로 저는 10번마 배다리 왕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에 힘을 못 쓰고 말았습니다. 썬더타임이 날라왔고 국대 클래스가 버텼고 이런 경주였는데 자, 이 경주를 놓고 보면 배다리 왕자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 마필이지만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근성을 갖고 있고 순발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게이트가 불리하긴 하지만 초반에 좀 강하게 칠 가망이 높다. 그러니까 앞선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울프 플레이와 배다리 왕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저는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자, 9번마 하이그랜드는 지금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5.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죠. 왜? 점핑 출전입니다. 이 마필은 4군 마필이죠. 4군 마필인데 지금 점핑 출전을 하면서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뉴문 워리어와 함께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기수, 김효정 기수 두 명의 여성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 솔직히 입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감량의 이점을 안고 버텨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경주, 9경주, 10경주에 여성 기수들이 선행을 가면요,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했느냐,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제일 유리한 마필로는 저는 이 3번마 스포블레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취입 타이밍만 잡으면 무섭게 날라오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4.5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개로 봤을 때는 3번마 스포블레이드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름값으로 2번마 울프플레이라는 마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중심으로 이제 배팅이 형성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전개로 봤을 때 3번마 스포블레이드의 전개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스포블레이드, 2번마 울프플레이, 10번마 배다리 왕자, 그리고 복병 마필로 9번마 하이그랜드,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토요 경마 후반부 경주들이 대부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 마필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그 세 마필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그런 경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